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제까지 진행이 되었던 크립토 마켓의 전반적인 하락세가 소강 상태에 이른 듯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92,000달러까지 하락했던 가격이 현재는 98,000달러 부근에서 보합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금 10만 달러를 회복하면 좋겠는데 일단 코인피클 사이트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35% 상승한 97,4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1.46% 상승한 3,470달러대, XRP의 경우는 1.74% 하락, BNB가 1.96% 상승, 솔라나가 0.40% 하락, 도지코인이 1.01% 상승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의 경우는 1,446원, 업비트 테더 가격은 1,518원대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김치 프리미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보게 되면 현재 플러스 4.70%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지표를 보게 되면 기술적 지표는 적국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 같은 경우는 중립, 전반적으로 이제 매수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청산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가격인 97,568달러 대비해서 강력한 단기 저항선의 경우는 98,000달러대로 확인이 되고 있고 강력한 단기 지지선인 96,500달러대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코인피클 사이트 이제 링크의 경우는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들어가셔서 많은 데이터 확인해 보시면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틀 전과 어제는 투자자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하락이 찾아왔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92,000달러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이러다가 9만 달러도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밤이죠. PCE 지수가 발표되면서 시장에 환호를 전해주게 되는데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가 발표되며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지수 발표의 영향으로 연준이 얼마 전 FOMC에서 인플레이션을 지목하며 내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입장을 시사한 영향으로 위축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 것인데요. 이와 함께 크립토 마켓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 역시 안도 랠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에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 길라잡이라고 불리우는 기업이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회장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시장의 급격한 하락세 속에서 낙관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일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단단한 헬멧을 써라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비트코인 로고가 생겨진 헬멧을 쓴 자신의 사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을 올렸다라는 것이죠. 이 셀러는 하락장 속에서도 냉정을 유지하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게시물은 마치 건설 현장에서 헬멧을 써서 위험 요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투자자들도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해석이 되게 되죠. 이 분석가들은 투자자들이 손절매 설정이나 파생 상품을 통한 해지, 이 시장 심리 모니터링 등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했으나 셀러는 비트코인 매집 전략을 지속하며 시장 변동성을 견뎌낼 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이번 이틀 동안 투자를 한 투자자들 중에 수익을 쇼 포지션을 통해 수익을 본 분들보다는 이 롱 포지션의 청산 혹은 매도 후에 현금화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이클 셀러는 장기 홀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시장의 타이밍을 우리는 맞출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이죠. 이제 한국에서는 돈나무 누나로 알려진 캐시우드에게서 비트코인 관련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국엔 100만 달러, 현재 하나 약 14억 원을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우드 트럼프 정부 하에서 스타트업 M&A 붐 예고 비트코인 100만 달러 전망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밑에 비트코인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2030년까지 100만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우드는 비트코인의 고정 공급량과 희소성을 금과 비교하면서 금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량도 늘어나지만 비트코인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
설명하게 되는데, 아크인베스트는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금보다 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ETF를 통한 기관의 관심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제 친암호화폐 성향의 폴 애킨스가 SEC 위원장으로 지명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변화가 암호화폐 산업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 규모는 2조 달러로 금액 15조 달러 규모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평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 세계 자산 시총 사이트에서 금과 비트코인의 시총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 현재 전 세계 시총 1위의 금의 시총은 17.7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전 세계 7위의 자산이 되었네요. 1.931 트릴리언 달러로 약 시가총액이 약 9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금은 오랜 기간 세계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들어서 그 지위가 점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록 금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기는 하지만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의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은 채굴 보상 감소 중인 반감기를 중심으로 급격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역대 사이클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극단적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고점을 돌파해 왔으며 시가총액 또한 꾸준히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순환적 특성은 일시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새로운 정점을 찍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화폐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인류는 금태환제에서 벗어나 달러 중심의 법정화폐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금 대신 국가가 보증하는 종이에 가치를 두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가상자산이라는 디지털 형태가 주목받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금이나 달러만을 절대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던 관점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이 변곡점에서 디지털 금이자 검열 저항적인 저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유지되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희소성과 지속적인 수요가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채굴 속도가 느려지며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장기적으로 시장이 성숙했을 때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능가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다소 낙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과거 급등 사례와 내재된 잠재력을 고려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 금융권에서도 이러한 강세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권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과거 누구도 금이 오늘날처럼 천문학적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이 역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장기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를 누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프라가 개선되고 다양한 업체와 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이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와 공존하는 대체적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확장성은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를 한층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금과 비트코인의 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좁혀지고 있으며 향후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가능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기적 열기나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받아들이는 인류의 역사적 변화를 반영하는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비트코인을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미래의 희소성과 네트워크 효과에 주목하는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 XRP 관련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전반적인 하락세가 다소 진정이 되며 XRP 또한 가파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리플 가격이 11달러에 도달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시세 3,400선 유지, 전문가 낙관론 여전히 11달러 간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미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합니다. 연준은 전날 5월에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4.25에서 4.5%로 결정을 하였는데 연준이 내년 공격적인 금리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이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도시코인 등도 일제히 내리막을 걸었다. 반면 전문가들은 XRP 낙관론을 여전히 전망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사상 최고가인 11달러 도달 가능성을 제기하게 된다. 이 리플 USD는 미국 달러 예치금, 단기 미국 국채, 현금 등으로 완전히 담보화되어 있다. 리플의 XRP 레저와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초기 지원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XRP가 11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분석 처음에 들으시면 과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간 리플이 이뤄낸 성과를 되짚어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목표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 XRP는 단순한 알트코인 중 하나가 아니라 이 국제 송금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러한 태생적 목적과 기술적 기반은 다른 암호 자산과 구분되는 강점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리플은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이미 수많은 은행과 결제 업체가 리플의 솔루션인 ODL을 활용하거나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협력 기관이 늘어날수록 XRP의 활용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이것이 가격 상승의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실제 사용 사례가 늘어나면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XRP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암호 자산이 지닌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는 실제 사용처의 부재이지만 XRP는 이미 여러 기업과 은행을 통해 시험된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이 실물 경제와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XRP의 가치 확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규제적 측면에서도 진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리플사가 미국 SEC와 겪은 소송으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던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 게리 겐슬러의 사임 확정과 친크립토적 인사로의 교체로 소송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소송이 합의에 이른다라면 제도권 자금의 유입과 함께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 참여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자산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증명했습니다. XRP가 11달러를 돌파한다라는 시나리오도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률과 이미 입증된 기술력, 네트워크 효과가 맞물릴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목표가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리플이 추진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대형 금융기관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형 은행과의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하면서 실제 송금과 결제 과정을 혁신해 나간다라면 XRP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겁니다. 또한 전 세계 경제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핀테크 관련 산업이 더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XRP의 11달러 돌파 가능성은 시장의 기대치가 아니라 리플이 만들어가는 실제 사용성과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의 결합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주요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 실무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 온 만큼 이러한 장점이 더 넓은 분야로 확장된다면 11달러 그 이상도 결코 꿈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XRP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장기적으로 리플 생태계가 만들어낼 수요와 비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이번 불장 XRP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1포인트, 74포인트 대비 1포인트 하락한 7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그리드 여전히 탐욕 단계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직은 10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주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다음 주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을 때 미 증시가 개장이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충분한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